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날씨 보거나 배달 앱으로 음식 시킬 때 이게 다 어떻게 되는 걸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거든요. 바로 API라는 건데요. 오늘은 우리 디지털 세상을 움직이는 이 숨겨진 엔진 API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API가 도대체 뭔지 그 기본 개념부터 딱 잡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엔 API를 만드는 두 가지 핵심 방법을 비교해 볼 거예요. 또 정말 중요한 보안 문제도 짚어보고 마지막으로 API의 미래는 어떨지 그 흥미로운 트렌드까지 싹 다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API를 흔히 디지털 세계의 접착제라고들 하는데요. 대체 그 정체가 뭘까요? 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쓰는 배달 앱이 어떻게 식당 주문 시스템이랑 말을 하고 지도 앱은 또 어떻게 실시간으로 길을 알려주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가 맞습니다. 바로 API에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API는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약속, 뭐랄까 일종의 규칙 모음이에요. 한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쓰고 싶을 때 이 정해진 규칙을 통해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는 거죠. 이게 정말 딱 좋은 예시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날씨 앱 있잖아요. 이 앱이 사실 자체적으로 날씨 데이터를 가진 게 아니에요. 대신에 API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기 기상청의 거대한 데이터 시스템에다가 저기요, 오늘 서울 날씨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기상청 시스템이 API를 통해서 네, 오늘은 맑고요. 25도입니다. 라는 데이터를 딱 보내주고 우리 앱은 그 정보를 받아서 예쁘게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간단하죠? 아니 그럼 API가 도대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API 덕분에 개발자들은 모든 기능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강력한 기능들을 마치 레고 블록처럼 가져와서 착착 조립하고 통합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훨씬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서비스 하나를 웹, 아이폰, 안드로이드 이렇게 여러 플랫폼으로 쉽게 확장할 수도 있고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API 대체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여기서 개발자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딱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문제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일단 코드를 먼저 막 짜고 나서 API를 만들 거냐, 아니면 API라는 완벽한 설계도부터 그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코드를 짤 거냐. 이 두 가지 개발 방식이 여기서 딱 갈리는 거죠. 여기 표를 한번 보실까요? 두 방식의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있는 코드 우선 방식은요, 일단 달리고 보는 스타일에 가까워요. 아이디어를 엄청 빠르게 만들어서 테스트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획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뒤죽박죽 엉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의 API 우선 방식은 비유하자면 먼저 완벽한 도시 계획부터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초기 설계의 시간은 더 걸리겠죠.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일관성 있고 체계적이니까 여러 팀이 같이 일하기에는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결국 이게 정답이다 하는 건 없어요. 프로젝트가 어떤 성격인지, 팀 규모는 어떤지, 시간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우리한테 가장 맞는 청사진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죠. 빠른 속도와 유연성이냐? 아니면 철저한 계획과 미래를 위한 확장성이냐? 이게 바로 개발자들이 하는 핵심적인 고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말 중요한 보안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API는 데이터가 드나드는 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 문이 허술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94%.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게 지난 1년 동안 API 때문에 보안 사고를 겪은 기업의 비율입니다. 94%. 거의 모든 기업이 공격을 한 번쯤은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이제 API 보안이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생존의 문제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럼 이 디지털 성문을 어떻게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일단 우리 회사에 어떤 API가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목록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가 존재조차 모르는 소위 그림자 API가 가장 큰 보안 구멍이 되거든요. 둘째, 끊임없이 테스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공격자 입장에서요.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취약점을 미리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시간으로 모든 API 트래픽을 지켜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움직임이 보이면 바로 탐지하고 막아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PI가 앞으로 어떻게 진화하게 될지 그 미래를 한번 살짝 엿볼까요? 미래 API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는 AI가 API를 만들고 관리하고 또 보호하는 이 모든 과정을 아주 똑똑하게 자동화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I가 곧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하고 미리 예측해서 시스템을 준비시킨다거나 이 요청은 뭔가 해커의 공격 같은데 하고 비정상적인 패턴을 스스로 감지해서 딱 차단해버리는 식입니다. 두 번째 트렌드는 보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일단 우리 시스템 안에 들어온 건 믿을만하지? 이런 식이었다면 이제는 아무도 믿지 마. 항상 검증해. 이게 기본이 되는 제로 트러스트 모델이 표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API 요청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든 간에 아주 엄격하게 너 누구야? 들어올 자격 있어? 하고 확인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 자체의 종류도 더 다양하게 진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래프 QL이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건 마치 뷔페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딱 골라 담는 것처럼 앱이 필요한 데이터만 정확하게 콕 집어서 요청할 수 있게 해줘요. 불필요한 데이터 낭비가 확 줄어드는 거죠. 또 비동기 API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채팅 앱에서 여러 사람이랑 동시에 대화하는 것처럼 굳이 요청하고 답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계속 주고받는데 아주 최적화된 방식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가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API가 이제는 그냥 단순한 연결 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디지털 세계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아주 지능적인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AI랑 결합하고 훨씬 더 유연해지고 보안은 철통같이 지켜지는 미래의 API. 과연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못할 어떤 새로운 서비스와 경험의 문을 열어주게 될까요? 그 정말 흥미로운 변화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시작되고 있습니다.